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호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ZH, CH, SHR 요 4개의 성모가 우리는 한 번도 이용해 본 적 없었던 기관을 이용해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음모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I라는 음모를 지금 써줬는데 여기 나오는 I는 조금은 다른 형태의 음모입니다. 보통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I라고 하고요. 요거는 I라고 읽지 않고 으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4개의 성모를 뭐라고 하냐면요. 권, 설, 음이라고 합니다. 설은 계속해서 혀, 설자고요. 권은 무슨 뜻이냐면은 말, 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혀를 말아서 발음하는 성모가 바로 권설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혀를 완전히 마는 건 아니고요. 혀를 조금만 세워서 발음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선생님이 잠깐 등장해서 한번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발음하는지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나오니까 놀라지 마세요. 자,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ZH부터 발음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CH 발음해 보겠습니다. SH 발음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R 발음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음하는 게 바로 권설음입니다. 그럼 선생님 잠깐만 사라지고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게요. 저 모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게 코 부분에 가고 이쪽이고요. 요게 이제 아래쪽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혀입니다. 요 혀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혀를 이렇게 살짝 세워줍니다. 세워준 상태에서 입 천장 위에 달랑말랑한 상태에서 ZH, 쯔로 발음하고요. CH, 츠로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SH, 스로 발음하고 R, 르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혀를 약간만 세워주는 게 핵심입니다. 요거를 저번처럼 선생님이 또 손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깐 얼굴이 나올게요. 자,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손바닥이 선생님 입천장이고요. 아래에 있는 손바닥은 저번처럼 혀입니다. 혓바닥이요. 그럼 어떻게 발음해주면 되냐면 입천장 위에 혀를 세웁니다. 혀를 세워서 달랑말랑한 상태에서 쯔, 츠, 스, 르라고 발음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CH 발음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SH 발음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R 발음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ZH요. CH요. SH요. R이요. 이런 식으로 위천장에 혀를 세운 다음에, 혀를 말 필요는 없습니다. 혀를 세운 다음에 달랑말랑, 닿으면 안 됩니다. 달랑말랑한 상태에서 즈, 츠, 스라고 발음하면은 권설음의 발음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얼굴 다시 한번 다시 감추겠습니다. 자, 요거 핵심은 혀를 세우는 겁니다. 혀를 세우는 게 핵심이고 그 상태에서 즈, 츠, 스, 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혀 세우셨나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츠 발음해보겠습니다. 혀를 세우셔야 됩니다. SH 발음해보겠습니다. 혀를 세우셔야 돼요. R 발음해보겠습니다. 혀를 세우셔야 됩니다. 바로 요게 권설음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발음하면서 혀를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혀만 세워서 발음하게 되면 전혀 어려운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혀를 세우는 연습부터 많이들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요 4개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ZH, 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쯔, 쯔, 쯔. 그 다음에 CH 읽어보겠습니다. 츠, 츠, 츠. 그 다음에요. SH 읽어보겠습니다. 시, 시, 시. 그 다음에 R 읽어보겠습니다. 르, 르, 르. 여기까지가 권설음입니다. 권설음은 혀를 세운 상태에서 입천장에 달랑말랑 한 상태에서 발음을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혀를 세우는 연습부터 많이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 성모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음모를 붙여줘야 되는데 역시 여기 이 i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웠던 권설음과 똑같은 모입니다. 마이너스 i라고 생각하시고요. 으라고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3개의 성모를 뭐라고 하냐면 설치음이라고 합니다. 설은 역시 똑같습니다. 혀입니다. 그리고 치는 이빨, 치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혀와 치아가 닿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얼굴을 잠깐 드러내서 한번 발음해 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발음하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Z부터 하겠습니다. 쯔, 쯔, 쯔. 그 다음에 C 한번 해볼게요. 츠, 츠, 츠. 그 다음에 S 한번 해보겠습니다. 쓰, 쓰, 쓰.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게 바로 설치음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손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선생님 얼굴도 감추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역시 아까랑 똑같이 이거 그려볼게요. 자, 이게 위고 이게 아래입니다. 자, 그리고 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더 등장해야 돼요. 뭐냐면 윗니. 이게 윗니입니다. 윗니 뒤쪽에 혀끝이 닿다가 떨어지면서 나오면 됩니다. 요 혀끝에 윗니 뒤쪽이 닿다가 떨어지면서 발음하면 바로 설치음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역시 선생님 손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면은 역시 요거는 혓바닥입니다. 요거는 혓바닥이고 그 다음에 요게 윗니 뒤쪽입니다. 이거 윗니 뒤쪽을 왼손으로 하고 요거는 혓바닥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한번 발음해 볼게요. 쯔, 쯔, 쯔. 그 다음에요. 츠, 츠, 츠. 그 다음에요.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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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 츠, 쓰. 윗니 뒤쪽에 혀끝이 닿다가 떨어지면서 발음하면은 바로 설치음 발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선생님 얼굴 다시 감추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게 설치음이고요. 권설음보다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요거 3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쯔, 츠, 쓰.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건 어떻게 발음하죠? 그렇죠. 쯔, 쯔, 쯔. 계속해서 이거는요. 그렇습니다. 츠, 츠, 츠. 계속해서 이거는요. 그렇죠. 쓰, 쓰, 쓰. 혀 끝이 윗니 뒤쪽에 닿다가 떨어지면서 발음하면은 바로 설치음의 발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설면음, 지, 치, 시. 요 3개의 발음은 입모양을 약간 옆으로 벌려서 어색한 웃음의 입모양으로 발음한다고 했던 성모. 다들 기억하시죠? 요게 기본 음모 위랑 결합했을 때 위라고 표기하지 않고요. 우라고 표기합니다. 자, 밑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라는 성모와 위라는 음모가 합쳐졌을 때 이런 식으로 점 땡땡, 유 위에 점 땡땡을 찍는 게 아니라요. 점 땡땡을 생략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요거를 주라고 읽지 않고 쥐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치 시랑 위랑 결합했을 때 유에 점 땡땡을 빼고 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요 지치 시라는 성모와 기본 음모 우는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추,
수라는 발음은 중국어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더라도 JU, QU, XU로 쓰더라도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주, 추, 수라고 아닌 쥐, 취, 쉬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요 점, 땡땡, 요 편의상 굳이 쓰지 않아도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 땡땡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본 음모 이, 우, 위가 성모 없이 단독으로 사용될 때 앞에다가 이 앞에는 Y, 우 앞에는 W, 위 앞에는 Y로 표기한다는 거. 요건 저번에 음모 부분에서 한번 다뤘었습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합음모 중에 이어우란 결합음모와 우에이란 결합음모, 그 다음에 우원이란 결합음모 앞에 성모가 있을 때는요, 가운데 있는 우어랑 의어를 생략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어우에서 가운데 있는 우어, 우에에서 가운데 있는 의어, 우원에서 가운데 있는 의어를 역시 빼주고 표기를 해야 됩니다. 자, 밑에 예를 보면요. 뜨어라는 성모와 이어우라는 음모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잘못됐네요. 이럴 경우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빼고 DIU의 형식으로 쓰고요. 읽는 거는 띠어우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역시 시라는 성모랑 우에이라는 음모가 붙었네요. 요것도 잘못됐습니다. 여기일 경우에 SHUEI에서 E를 빼고 여기다가 U 해서 읽는 거는 슈에이라고 읽지만 SHUI의 형태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뜨어라는 성모와 우원이라는 음모가 붙었을 때 DUEN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의어를 빼고 DUN 그리고 읽는 건 또언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전부 다 표기할 때 글로 쓸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니까 꼭 좀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제 성모, 음모, 성조를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것들, 요거와 연계해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발음 부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6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성입니다. 경성은 뭐가 경성이냐면 우리가 배웠던 성조 1성부터 4성까지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표준어에서 발음되는 성조 비슷한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표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보통화입니다. 보통화는 북경 지방의 말소리를 표준음으로 삼았다고 했었죠. 그 지역에서 쓰는 성조는 아니지만 성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성은 뭐냐?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약하고 짧게 발음되는 게 바로 경성입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짧게 발음하면 그게 경성의 성조 음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성은 따로 일정한 음높이가 있지 않습니다. 1성부터 4성까지처럼 따로 일정한 음높이가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음절이 몇 성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때그때 높이가 달라지다 보니까 성조 부호도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경성이라는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성디 경성부터 4성디 경성으로 나뉘는데요. 일단 경성은 아무것도 표기 안 한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표기를 안 하면 경성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성은 짧고 약하게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요거 앞에 있는 거 요거는 이렇게 발음하죠. 요게 1성이죠. 근데 그 뒤에 짧고 약하게 발음하면 됩니다. 마마. 그러면은 경성의 음높이가 갑자기 뚝 떨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그냥 말로만 써놓은 겁니다. 근데 짧고 약하게 발음하면 자연스럽게 이 음높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마. 요게 바로 1성디 경성의 음높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성의 음높이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아무 성조가 표시가 안 됐죠. 바로 요게 경성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거 2성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 뒤에 이제 경성으로 발음해 보겠습니다. 예. 1성디 경성보다는 조금 높은 음에서 멈춥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고 약하게만 발음하면 자연스럽게 중간 정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요게 2성디 경성의 음높이고요. 3성디 경성 보겠습니다. 자, 3성 한번 읽어볼게요. 나이.
나이. 요게 삼성이죠. 그 뒤에 역시 짧고 약하게 발음하면 됩니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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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이성 뒤 경성보다 조금 더 높은 음으로 설정이 됩니다. 근데 짧고 약하게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 발음이 나옵니다.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경성은 짧고 약하게만 발음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경성의 음높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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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자, 마지막으로 사성 뒤 경성이요. 다 요 사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빠, 빠. 그 뒤에 짧고 약하게 발음해 볼게요. 빠바, 빠바. 자, 사성 뒤 경성이 가장 낮은 음으로 설정이 되죠. 근데 사성 뒤에 짧고 약하게 발음하면 자연스럽게 이 음높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일성 뒤 경성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마. 자, 이성 뒤 경성도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삼성 뒤 경성이요. 나이. 사성 뒤 경성이요. 빠바. 자, 요게 바로 경성입니다. 경성은 짧고 약하게 발음하면 되고 따로 일정한 음높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조보호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요. 성조 변화라는 게 나옵니다. 성조 변화. 우리가 1성부터 4성까지 방금 경성도 연습했지만 1성부터 4성까지 성조를 배웠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성조가 가장 어려웠죠? 그렇죠. 삼성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어 단어에 각 단어마다 모두 다 성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단어가 연결됐을 때 각각의 단어가 다 삼성이라고 가정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모든 문장, 한 문장이 다 삼성으로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 정말 난감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중국인들도 굉장히 어렵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편법을 이용해서 불편함을 해소한 게 바로 이 성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성조 변화는 주로 삼성에서 일어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방금 선생님이 예시를 든 대로 삼성과 삼성이 결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삼성과 삼성이 만나게 되면 앞에 삼성이 이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3 플러스 3은 2 플러스 3으로 기억을 해두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 인사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중국어 인사말이 바로 니하오죠. 요 니하오는 바로 이런 식으로 쓰고요. 둘 다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발음해야 되겠죠? 니하오 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듣는 사람도 좀 거북할 뿐더러 말하기도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요 공식을 대입하면 됩니다. 3 플러스 3은 2 플러스 3. 그래서 앞에 있는 니를 이성으로 발음해주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하오. 어때요? 니하오로 발음을 하는 것보다 니하오로 발음하는 게 발음하기도 쉬울 뿐더러 듣기에도 좀 거북함이 덜하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바로 성조 변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발음만 이성으로 발음한다는 겁니다. 표기는 그대로 삼성으로 표기하고 읽는 것만 이성으로 발음한다는 거. 요걸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 공식을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쓰고 니하오라고 읽는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성조 변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삼성이랑 1성, 2성, 4성이랑 결합할 때입니다. 지금 보면은 방금은 삼성과 삼성이 결합했을 때 성조 변했죠. 지금은 1성, 2성, 4성과 결합했을 때도 삼성이 변하네요. 그렇다는 건 삼성이라는 성조는 그 단어 하나만 나올 때를 빼고는 항상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성조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항상 성조가 바뀌기 때문에 삼성의 음높이를 기억은 하되 요게 어렵다, 잘 안 된다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삼성이
1성, 2성, 4성과 만났을 땐 어떻게 바뀐지 보겠습니다. 반삼성과 1성, 2성, 4성으로 변합니다. 반삼성. 그럼 반삼성은 뭘까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삼성을 반으로 발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삼성입니다. 삼성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발음이잖아요. 그리고 살짝만 올려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거 반을 발음하면 반삼성이 될까요? 어떤 게 좀 더 쉽나요? 내려가는 부분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올라가는 부분은 이성이랑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 올려야 될지. 물론 선생님이 의식적으로 많이 올리면 이성, 살짝만 올리면 삼성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빼고 그냥 삼성 그 자체로 봤을 땐 조금 올라가는 게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삼성은 내려가는 부분까지만 발음되고 올라가는 부분을 발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거를 반삼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aoshi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라오스라고 하고요. 뜻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근데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음을 연습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라오는 삼성, 시는 일성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삼성과 일성이 만나게 된 거죠. 이럴 경우에 원래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읽어야 되면 라오시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요 라오를 반삼성, 그래서 내려가는 부분까지 라오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부분까지만 반을 발음하면 됩니다. 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엔 MEIGUO. 요거는 이제 메이고 미국이라는 뜻인데요. 역시 의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메이는 삼성, 구어는 이성입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발음하면 메이구어라고 발음을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메이. 안 올라갑니다. 메이. 안 올라가고 바로 다음 구어, 메이구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게 바로 반삼성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란 성조는 삼성과 삼성이 만났을 때 앞에 삼성이 이성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1, 2, 4성과 만났을 때는 반삼성으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반삼성은 내려갔다 올라가는 삼성의 발음에서 내려가는 앞에 발음만 발음한다고 해서 반삼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성조 표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조 1성부터 4성까지 4개의 성조를 배웠잖아요. 그 성조 모두 같이 배웠었습니다. 1성은 이렇게 표시하고요. 짝대기 그어주면 되고요. 2성은 올려주면 되고 3성은 V자를 그려주면 되고요. 4성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찍어 내려주면 된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성조의 부호를 우리가 어떻게 표기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조 부호를 정확히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지, 어디에다 표기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조는 기본 음모인 아, 오, 으, 이, 우 위에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모에다가 표기하는 게 아니라요. 음모에다가 표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A, 마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자, 요거 음모가 뭐죠? 그렇죠. A죠. 그 A에다가 성조를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음모가 하나가 아니라 결합 음모 중에 기본 음모 2개 혹은 3개가 결합한 게 있었죠. 2개 이상이 놓였을 경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정한 법칙을 정해놨는데요. 왼쪽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린트 음영된 걸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아, 오, 으, 이, 우 여기 위까지 해서 요 순서로 표기하면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아가 1순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 나오면 무조건 아에다 표기해야 되는 거고요. 아가 없으면 오어나 으어에다 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어나 으어가 2순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2순위가 지금 2개네요. 그럼 오어랑 으어가 동시에 나오면 어떡할까요? 다행히 오어랑 으어가 동시에 나오는 발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어가 나오면 오어, 으어가 나오면 으어에다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순위가 이, 우, 위입니다. 그래서 이, 우, 위 여기다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랑 우가 동시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거는 조금 단순합니다. 뒤에 나온 음모에다가 표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나온 것처럼 요 발음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요 발음이 있다고 칠게요. 지금 이랑 우 어떤 게 뒤에 나왔죠? 우가 뒤에 나왔죠? 뒤에다 표기하면 되고요. 요건 뭐가 뒤에 나왔죠? 이가 뒤에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순위는 동시에 나오는 발음이 있는데 그럴 경우엔 뒤에 나오는 음모에다가 성조를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그러면 요거를 대입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how라는 발음이 있을 땐 지금 a랑 o 동시에 나왔죠. 뭐가 1순위죠? 그렇죠. a가 1순위입니다. 그래서 a에다 표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xue, 쉐라고 발음하는데 여긴 점 땡땡이 있는 겁니다. 쉐라는 발음이 있는데 지금 보겠습니다. 위랑 의어 동시에 위랑 의어가 나왔네요. 뭐가 우선순위죠? 그렇죠. 의어가 2순위니까 의에다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에다 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방금도 예시를 들었지만 두 개가 동시에 나왔을 때는 뒤에 나오는 음모에다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는요. 요 기본 음모 2에다 성조보호를 표기했을 땐 요 점을 빼고 그 자리에 성조보호를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역시 마찬가지로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편의성 때문에 점 찍지 않고 그 자리에 성조보호를 표시하는 게 아무래도 기록하는데 표기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편의성을 위해서 점 대신에 성조보호로 대신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성모, 음모, 성조, 그 다음에 경성, 그 다음에 성조 변화, 성조보호 표기하는 법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오늘 이번까지 배웠던 부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과제를 내드리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조를 표기할 때 가장 우선으로 표기되는 기본 음모, 그러니까 어떤 음모가 1순위인지 그거를 찾아달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업 내용을 듣고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도 상관없고요. 그 대신에 이상한 질문은 사절하겠습니다. 요거는 비공개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비공개 댓글로 단 다음에 패들릿에다가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숫자 세기, 숫자 읽는 법과 숫자 세는 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선생님 수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